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섹션의 아티클까지 우리는 여기까지 선택을 했고요. 자, 아티클 안에 보니까는 또 자식들이 몇 개가 들어있죠. 그러면은, 자, 아티클의 자식은 몇 개예요? 두 개죠. 그러면 HE와 이거 OL 같이 선택을 하실 건데, 자, 여기에서도 컨트롤 D를 눌러놓고, 자, 꺽쇠 만들고, 자, 미리 하나 더 만들어 놓을게요. 자, 근데 이 아티클 안에서는 서로 요소가 형태가 서로 달라요. 하나는 H이고 하나는 OL이고. 자, 이럴 경우에는 아이디로 선택해도 괜찮고 클래스로 넣어도 괜찮고 태그로 선택해도 괜찮고. 그쵸? 자, 저는 자, 뒤에 아이디가 있으니까 그냥 아이디로 선택을 할래요. 자, 아티클 자, 1 여기는 클래스 세그먼트라고 넣으시면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여기서는 문제가 생기죠. 왜? 자, 그쵸. 여기에서 아티클의 자식인 세그먼트들은 선택이 되는데 여기에는 아이디가 아티클 2란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면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되고 아이디가 아티클 2인 거는 선택이 안 되는 거겠죠. 같은 모양이 나올 건데 하나는 선택이 안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H2라고 선택을 하는 거가 맞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이디가 있으면 아이디로 써도 되고 클래스가 있으면 클래스로 써도 되는데 우리가 목적은 두 개를 동시에 그렇게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두 개를 동시에. 그러면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목적에 맞는 선택자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그먼트의 자식은요. 누가 있죠? li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더 이상 뭐 선택할 게 또 있나요? 없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시는 게 요거를 우리가 자, 선택자 정리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태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글자 관련된 속성, 크기 관련된 속성, 배경 이미지나 배경 색깔에 관련된 속성 등을 넣어서 자, 원하시는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얘네들을 모양을 바꾸어 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한번 이제 해보실 건데요. 자,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은 4월 28일 과제라고 해가지고 자, 27일 거가 그냥 오른쪽 왼쪽으로 바뀐 것 뿐이죠. 요거는요.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문서 구조는 첨부 파일 이거 다운받아 보시면은 그림이 빡빡하지만 이런 게 들어있더라고 했습니다. 아, 근데 이건 좀 어려우니까 자, 요거 제가 올려드리고 요걸로 한번 여러분들이 문서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실 건데요.
어디 갔지? 자, 카페에 들어가시면, 자, 이미지 공유의 JPG 올려놓을 거고요. 이와 같이, 자, PSD 원본 파일과, 그리고, 와이어프레임 이거 이름 바꿔야지. 자, 와이어프레임도 같이 이렇게 올려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자, 한번 얘네들 모양을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실 건데, 자, 필요한 거는 자, 문서들을 만드셔야죠. 그래서 파일명은 여기다 제가 써 드릴게요. 자, 데이 17-3인가요? 3이죠? 자, 17-3. 자, 올려드린 PSD 문서는요. 자, 콘텐트 01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웹문서를 만들 거기 때문에 그림 따서 HTML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요거하고 같이 연결될 CSS는 역시 17-3 스타일 .css로 만드셔가지고 자, 문서 구조와 함께 자, 스타일을 작성할 수 있는 선택자를 자식 선택자 형태로 정리를 해주세요. 자, 새 문서 하나 만들게요. 저장. 여러분들 17-3이 있을 거니까 저는 17-4로 만들겠습니다. 데인 17-4 콘텐트 01.html 만들고 그리고 이거 컨트롤하기 위해서 CSS 여기다가 17-4로 하나 또 만들 거고요. 자, 연결을 해줘야죠. 그래서 타이틀 태그 아래에다가 링크 해서 CSS 폴더 안에서 17-4 연결해 주시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문서 구조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대로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빨간색 박스로 되어 있는 거는 바디 태그 안에 있는 영역을 먼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크게 컨텐츠라고는 영역으로 하나 구분해 주시고 그럼 바디 태그 안에서 자, div 클래스 콘텐츠 하나 만들어 주시고 컨텐츠 안에는 몇 개 들어있죠? 자식이 보니까 자, 요거랑 요거. 그래서 컨텐츠는 항상 제목 영역과 본문 영역으로 구분이 되더라. 그래서 제목은 헤더, 본문은 섹션으로 쓰겠다라고 이름 정해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자, 두 개를 만들 건데 하나는 div 클래스 헤더, 하나는 div 클래스 섹션으로 이름을 만들 거예요. 자, 헤더 안에서는 자, 영역이 두 개가 들어가고 있죠. 이 영역은 각각 뭘 표현을 해 놓은 거냐 하면요. 자, 여기 위에 들어가는 제목과 제목에 대한 부연 설명을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헤더 안에서 자, 영역 두 개를 만들 건데 자, 제목이기 때문에 h 태그를 쓸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h1로 쓸 건지 2로 쓸 건지 우리가 정하시면 되는데 자, h1은 어디다 쓰자고 정해졌죠? h1은 어디? h1은 로고에다가 쓸 거예요. 로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h1 쓰면은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로고가 여기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자 이거 어디 갔지? 자 이거 로고인가요? 로고 아니죠? 자 제목이에요. 그러면은 H1로 쓰면은 안 되겠네요. 자 뭐로 쓸까요? H2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콘텐츠 01에 대한 제목이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아래는 부연 설명. 자, 모양이 목록, 자, 모양이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잘 관찰을 하시면 이거 자, 굵은 글씨인가요? 그냥 일반적인 글씨인가요? 일반 글씨예요. 그래서 이거 혹시 나는 구분이 안 된다 그러시면은 여기에 PSD 문서 들어 있어요. 그래서 PSD 열어가지고 글자 정보 속성 확인해 보시면은 자, 노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레귤러로. 그래서 얘는 본문이 들어갈 거예요. 본문. 그래서 여기다가 로렘 써서 적당하게 두 줄 정도 나오는 공간으로 자,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헤더에 들어가는 건 끝났죠. 아래 이제 섹션 할 겁니다. 자, 섹션에서는 기사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섹션 안에서 기사, 아티클이 자, 4개가 들어가더라. 자, 4개 미리 만들어 놔도 되는데 하나 다 완성해 놓고 자, 이 아티클만 복사하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러면 아티클 안에서는 영역이 몇 개가 만들어져요? 자, 아티클 안에서 이게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만들어진 게 이제 애가 아티클이죠. 아티클 안에 검정색으로 영역이 하나, 두 개. 그래서 여기다가 div 자 클래스 곱하기 2 해서 두 개를 만들 거고 자 위쪽에 들어가는 거는 여기 들어가는 그림을 표현을 해 놓은 그림이 들어갈 영역이에요. 위에 거는 요거는 그림이 들어갈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역 분할 태그인 div를 쓴 거죠. 실제 그림은 이제 이 안에 이렇게 이미지에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거 굳이 우리 태그가 있으니까 이렇게 써도 되는데 자, 이미지 영역 따로 분리해 놓은 이유가 있죠. 그쵸. 같은 레벨끼리 묶어 놓는 게 좋다. 그쵸. 그러면은 인라인은 다시 이미지는 무슨 레벨? 인라인 레벨. div는 블럭 레벨. 그래서 인라인과 블럭을
같이 두지 않고 분리를 시키려고 아까처럼 이렇게 영역을 두 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미지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미지 영역에서 여기다가 나중에 그림을 넣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아래쪽은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제목이랑 본문들을 묶어서 세그먼트라고 부를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영역과 세그먼트 영역을 이 그림처럼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굳이 세그먼트 영역을 나누지 않고 제목 H3 들어가고 H4 들어가고 피태그 들어가고 자, SNS 아이콘 들어갈 거니까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안 되나요? 자, 요거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그림을 그대로 표현을 해 놓은 거거든요. 자, 세그먼트가 요만큼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자, 이미지 영역 그쵸? 그리고 자, H3, H4, P, SNS 이렇게 들어가면은 안 되나요? 자, 이 그림대로만 하신다면 이렇게 넣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자, 이거를 여기처럼 검정색으로 이미지 영역과 세그먼트 영역을 나눠 놓은 이유가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우리가 기능적인 거를 할 때 얘가 필요한 건데요. 자, 이거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자, 여기서는 그냥 제목과 여기 안에는 H3이 됐든 4가 됐든 여기에 하나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모양이거든요. P 이렇게 나오고 그림 들어가는 영역 이렇게 나올 건데 자, 이 영역이 나오려면은 우리는 아티클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얘네를요 열로 얘네들을 이렇게 한 번 더 구분을 해 줘야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형태를 우리가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선 이렇게 써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요거랑 요거랑 문서 구조상의 차이는요. 요거 하나 있고 없고 차이인 것 뿐이지 여기서도 이게 요렇게 두 개가 나뉘고 이게 화면이 작아지거나 커짐에 따라 가지고 여기 빨간색으로 다시 자, 이미지 영역 세그먼트 영역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나중에 이 빨간색으로 만들어 놓은 세그먼트 영역만 옆으로 놓이게끔 설계를 다시 고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영역이 여기로 가변이 좀 더 쉽게 되려고 하려고 미리부터 이렇게 설계를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아래 것만 옆으로 놓여지면은 아까 같은 모양이 쉽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네를 보는 바와 같이 이미지 영역과 자, 세그먼트라고 하는 영역으로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요것도 이미지와 세그먼트로 구분이 될 거고요. 요것도 이미지와 세그먼트. 요것도 이미지와 마우스 올렸을 때 쓱 올라오는 요것도 세그먼트. 요것도 사실 섹션 안에 아티클이 크게 하나 들어가고 이미지와 세그먼트로 나눌 수가 있을 거고요. 요것도 이미지와 세그먼트. 즉 요만큼만 하나를 우린 또 아티클이라고 보는 거죠. 또 비슷한 구조가 요것도 이미지와 세그먼트
이것도 이미지와 세그먼트, 요만큼은 아티클. 이것도 아티클, 이미지와 세그먼트. 어디였지? 공사. 요것도 이미지와 요만큼 세그먼트, 요만큼 하나가 아티클이겠죠. 그럼 요거는요. 요것도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배경 자체가 이미지 영역. 그리고 이거는 요만큼 세그먼트 영역이 원래는 아래쪽에 있는데 CSS 통해서 위에다가 요렇게 올려 놓은 거예요. 레이어 쌓아 놓았다시피. 그러니까 즉 결과적으로는요 전부 다 이미지하고 세그먼트 영역으로 나누어져서 구분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거고요. 그래서 세그먼트 영역 안에서는 아까 보았다시피 이제 H2 태그 썼으니까는 얘는 더 작은 제목 쓰면 되겠죠. H3 그리고 자, 이 사이에는요 또 뭔가 제목이 하나가 들어가는데 자, 조금 이제 우리가 관찰이 필요한데 얘는 P 태그로 쓴 것보다 글씨가 더 작거든요. 자, H4가 P 태그를 볼드를 시켜 놓은 것과 글씨 크기가 똑같아요. 자, 그래서 난 더 작게 쓰려고 H5로 써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SNS 아이콘 이렇게 들어갈 거고 이 안에서는 나중에 아이콘이 자 페이스북과 핀터레스트가 들어갈 거고 얘네들 클릭했을 때 넘어가게끔 하려면은 A 태그를 통해서 자 페이스북이랑 자 핀터레스트가 이렇게 놓여지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리고 자, A 태그에서는 임시 경로 샵 넣어주는 게 좋고 물론 생략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미지에 src 이거 비워두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문법상으로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완성된 거는 아니죠. 자, 그래서 그냥 비워두는 것 뿐입니다. 비워두실 거면 그냥 아무것도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거 샵 넣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자, 세그먼트 타이틀 쓰고 여기에는 이제 부제목 로렘에서 요만큼은 저는 부제목으로 쓸 거예요. 그리고 문단 요렇게 한 요 정도만 쓸까요? 문단 요렇게 들어간다고. 자, 그래서 섹션에는 아티클에 4개가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아티클만 복사를 해서 이미 하나 나와 있으니까 아래에다 줄 바꿔서 컨트롤 V 2개, 3개, 4개 만들어 놓으면 자, 이 형태로 문서 구조라고 하는 게 브라우저에 이렇게 표현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아이고.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서, 자, 다시요. 자, 우리가, 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태그가 있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선택자가 있듯이, 지금 여기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기본적인 문서 구조거든요. 자, 얘네가 이제 변형이 되고 응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나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헤더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헤더만 숨길 수가 있는데, 자, 나중에 숨긴 법 한번 우리가 CSS 하나 만들어 놓고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CSS에서 우리가 선택자를 이제 만드셔야겠죠? 선택자는 자식 선택자 형태로. 그래서 바디에 자식서부터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바디가 가장 큰 브라우저에서 보여지는 영역이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자, 컨텐츠라고 하는 요소가 있죠? 클래스, 콘텐츠. 자, 여기서 만약에 나는, 자, 이거 div니까는 이렇게 div를 쓰겠다 그러시면은 어떻게 돼요? 문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div가 선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만 집중적으로 선택을 못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자, 클래스가 됐던, 태그가 됐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컨텐츠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D 눌러서 자식으로 여기다가 클래스 헤더랑 클래스 섹션이 있고요. 그러면은 자, 컨텐츠의 자식 헤더랑 섹션 다 선택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컨텐츠 안에다가 무언가 속속 넣을 수 있고 헤더에도 속속 넣을 수 있고 섹션에도 속속 넣을 수가 있고 그리고 헤더의 자식으로는요 HE와 P 태그 그래서 H2 P 태그 이렇게 써주시면은 자 컨텐츠 자식에 있는 헤더의 그 어떤 자식들은 다 선택이 된 거고요. 그리고 섹션도 섹션의 자식으로 클래스 아티클 그리고 아티클의 자식으로는 클래스 이미지와 클래스 세그먼트가 있고요. 자, 이미지에다가 여러분들 뭔가 형태라든가 그런 거 넣으실 거면은 나중에는 자, 이미지 태그 이렇게 선택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딱히 무언가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안 하셔도 괜찮은 상태인 거죠. 자, 그래서 세그먼트도 역시 H3과 H5와 P와 그리고 클래스 SNS가 이렇게 들어가더라. 자, 이렇게 하면 자, 선택지가 다 끝난 거죠. 만약에 나는, 자, 여기에다가 나는 경로를 달고 싶어요. A 태그 넣으시면 되는데, 우리는 A 태그에다가 어떠한 모양, 형태 그런 거를 안 줄 거예요. A 태그는 그냥 기능을 넣기, 링크라고 하는 하이퍼 링크를 시키기 위한 기능인 거죠. 그래서 A 태그는 선택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요. 근데 꼭 필요한 경우는 또 필요에 따라서 넣으시는 것도 가능하셔야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나는 이제, 자, 어떠한 이 컨텐츠에 들어가는 내용에 따라서 여기 헤더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일단은 저장해놓고 확인해봐도 이렇게는 보이지만, 여기가 지금 헤더겠죠. 자, 문서에서 요만큼을 선택해서 그냥 딜리트 눌러서 지워버려도 되지만, 이런 것 또한 역시 CSS에서 다 제어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더 나는 안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자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이 속성을 none으로 바꿔버리면 이거는 헤더는 사라져요. 자 보여줄 거다 그러시면 그냥 빼버리시면 되는 거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말이 성립이 되냐면요. 여기서 봤던 이 문서 구조랑 동일한 거거든요. 자, 아티클에 4개죠. 얘도 아티클 4개죠. 아티클 안에서 이미지랑 세그먼트 구분할 수 있죠. 얘도 이미지랑 세그먼트 구분할 수 있죠.
세그먼트 안에서 자, 제목 H4, H3, H4, P, SNS. 그쵸? 여기도 H3, 여기는 H5가 없네요. 자, 없으면 이거를 만들겠다 싶으면은 H5에 써놓은 거 나는 얘를 안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디스플레이 넌이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해서 얘를 화면에서 아예 제거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얘나 문서 구조가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의 문서 구조를 가지고 CSS를 변경을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다 만들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시면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서 구조를 한 페이지 안에 다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응? 자, 문서 구조가 다양한 게 한 페이지 안에 전부 막 여기저기 막 들어가요. 자,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상으로 굉장히 화려하고 예뻐 보이고 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만들고 수정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다 하는 거예요. 자, 화려하고 뭐 그런다고 해봤자 이런 거겠죠? 또는 이런 거라든가. 자, 이것도 어차피 같은 문서 구조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요거는 좀 다른 거죠. 자, 다른 거지만 이것도 같은 문서 구조로 나온 거고 요것도 똑같은 문서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요것도 이미지 세그먼트 이고 요것도 같은 문서 구조인 거예요. 다만 여기를 아티클 두 개를 하나로 묶어준 것 뿐이죠. 얘는 그래서 아티클 두 개를 요만큼 묶어가지고 얘는 아티클 그룹이라고 하는 영역이 하나 그냥 생긴 것 뿐이고 결과적으로는 아티클 안에서 이미지와 세그먼트 구분되는 건 다 똑같다 하는 겁니다. 요것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은 CSS 뭔가 작업 좀 더 하면은 요렇게 나가는 것도 만들 수 있고 이 노란색 대신에 배경으로 그림을 넣거나 동영상을 넣거나 원하시는 대로 넣을 수가 있으실 거고 같은 문서 구조를 통해서 이게 다 만들어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거를 한 거를 기본 문서 구조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이 형태에서 모양이 다 바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다른 거는 몰라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기본 문서 구조는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어야지 되는 거죠. 자, 나는 어려운 거는 만들지 모른다고 해도 자, 기본 문서 구조만 만들면은 여기에 놓여져 있는 사이트 컨텐츠들 거의 70%는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배운 거 하나로 여기 있는 내용들의 70%가 소화가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나는 복잡한 홈페이지 만들지 모르겠다 그러시면 그냥 이 형태대로 무언가를 응용을 해가지고 홈페이지 조립을 해서 만드신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이거를 이제 UI 킷이라고 부르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카페에다가, 아니, 카페란다. 그 우리 공유할 수 있는 폴더에다가 제가 저거를 한꺼번에 올려놓고 여기다가도 여러분들 이제 원하시는 대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 드릴 거예요. 링크란다. 여튼 그거를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공유 폴더에다 올려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우리 어떻게 사용하는지 대충은 아시죠? 자, 포토샵 열어가지고 화면 크기를 자, 너비를 1920에 좀 밀리 자, 1920에 적당한 대로 뭐 한 6000이든 7000이든 만드시고 해상도는 72 RGB 흰색 만들고 아트보드인가? 아니죠. 자, 만들고 여기다가 원하는 내용 있다 그러시면은 자, 헤더로 나는 자, 요걸 쓰고 싶어요. 요걸 쓰고 싶어요. 정해가지고
PSD로 된 거 그대로 끌어다가 놓고, 그럼 끌어다가 놓으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스마트 레이어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스마트 레이어 들어가서 원하는 거 여기에서 글자 수정하시면 될 거고, 수정해서 저장하면은 저장되는 대로 여기에 적용이 될 거잖아요. 그리고 자, 메인에 들어가는 거 뭐 또 쓰고 싶다 그러면은 자, 메인 들어가서 원하는 거 선택해서 이걸로 가져다 놓고, 배경 일단 꺼놓고요. 그리고 자, 컨텐츠에 들어갈 거 또 찾아가지고 예, 이거 쓰고, 그리고 저 중간에 이게 너무 횡 뜨니까 중간에 들어간 거 자, 사이드 같은 거 하나 찾아가지고 놓고, 그래서 나는 좀 특색이 있는 사이트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무언가 더 배우셔야지 되겠지만은,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이런 건 쉽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놓고 반대쪽으로 가면 좀 더 재밌겠네. 반대쪽으로 가는 거 여기 있네요. 좀 모양이 다르게 생겼지만 놓고, 자, 아래쪽에 들어가는 거 푸터 만들고 싶어요. 그럼 푸터 찾아서 푸터에 들어가는 거 일단 찾아서 놓고, 그리고 여기까지 잘라버릴 거예요. 선택해서 Alt, IP 누르면은 이렇게 잘릴 거고, 자, 이 상태로 얘를 저장하시면 하나 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나는 디자인 너무 힘들어요. 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코딩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오늘까지 배운 문서 구조가 그대로 다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만드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런 모양을 만들기 위한 CSS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우리한테 문제는 문서 구조 만드는 건 사실 문제가 안 돼요. 자, 이거 몇 번만 해보시면은 아까처럼 그거 못 만드신 분 없을 거거든요. 이거? 자, 오늘 이거 이 형태대로 하는 거 어려웠다고 치지만, 이거 한 세네 번 반복해보거나, 또는 좀 더 뭐 한 10번 반복해보면은 이거 못 만드는 사람 있을까요? 여기서 응용되는 거는 만들지 못할지라도 이거는 만들 수는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것대로 만들고 하시면 되기 때문에 HTML은 크게 우리한테 수업에서는 방해가 되거나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정작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는 CSS가 굉장히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CSS를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이 CSS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CSS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하셔야 되는데, 자, CSS가 이제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가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내가 어떤 작업을 했을 때 얘가 어떻게 보이는지 바로 화면에 보이지 않고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이게 어떻게 이 모양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과정이 어떻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를 상상을 하셔야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힘들어가지고 그게 많이 이제 좌절하고 그러시는 학생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상상하거나 이해하기 편하시도록 그림을 다 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게 요거예요. 이거 이제 박스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플로트를 적용을 했을 때 플로트가 적용돼서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된다 하는 거 이렇게 그림을 다 그려 놓았어요.
이런 식으로 다. 나 그림 그려 놓았단 말이야, 이거 다. 지금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설명 다 써놓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자, 여기, 이 그림 정도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시면은, 거기다가 이제 태그를 만드시는, 태그 구조를 만드실 때, 응용력이라고 하는 것만 거기에 플러스가 되면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뭐, 동작하는 거, 그 무언가를 클릭했을 때 화면이 막 바뀌거나, 그거는 못하더라도, 이거 좀 어려워 보이는 레이아웃인데, 웬만한 건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웬만한 거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CSS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은 그 HTML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저 CSS는 여기까지 할 거고, 우리 이제 문자 관련이 된 속성은요. 자, 다음 시간 내일 모레죠. 자, 내일 모레부터 하실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자, 제가 혹시 달력이 왜 여기서 나와? 일단은 녹화 잠깐 꺼놓고